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의 박은실입니다. 장티푸스나 콜레라, 유행성 결막염 등은 여름철에 흔히 걸리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들이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전염성이 강하다는 건데요. 오늘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름철 대표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가족의학과 김웅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질병들이 참 많잖아요, 여름철에. 이 대표적인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전염병으로는 첫째, 위장관 감염증,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있습니다. 둘째, 어패류를 충분히 조리하지 않은 채 섭취할 경우 비부려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셋째, 수해 지역 또는 오염된 계곡 등에서는 유행성 눈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병에 따라서 증상도 다를 텐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세균성 이질은 시겔라균의 열성 설사를 특징으로 하는 전염병입니다. 전파를 시키는 사람들은 배변 후 손톱 밑이나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을 오염시켜 간접적으로 전염되거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의해 전염되기도 합니다. 식수, 우유, 바퀴벌레, 파리에 의한 전염도 있고요. 배변하고 난 환자의 손, 문고리, 수건 등에서도 전염됩니다. 임상 증상은 보통 경미하거나 증상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고열과 구역질, 구토, 경련성 복통, 잔병감을 느끼는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전형적인 경우에는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옵니다. 경련, 두통, 기면, 경부강직, 환각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부려 폐혈증은 비부려 폐혈증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세계적으로 일본, 대만, 이스라엘, 스페인, 터키 등에서 보고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해안 지방에서 매년 10만 명당 0.5명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간질환, 고위험군에서 매년 20에서 40명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명률은 50% 이상입니다. 대부분 40% 이상의 남자에서 발병하며 여름철 서남 해안 지역의 수온이 18에서 20도 이상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오염된 해수에 개방된 상처가 노출되어 상처를 통하여 감염되는 형태가 있고 오염된 음식, 해산물을 날로 혹은 덜 익혀 먹어서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서는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존 간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급작스러운 발열, 오한, 전신 쇠약감 등을 시작하여 때로는 구토와 설사도 동반합니다. 잠복기는 16에서 24시간이며 발병 30여 시간 전후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피부 병소가 사지, 특히 하지에서 부종, 발적, 반상출혈, 수포 형성, 궤양, 괴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행성 눈병의 유행성 각 결막염은 처음에는 눈에 이물감이 있으면서 눈에 충혈 및 눈곱이 심하게 끼면서 눈이 심하게 붓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흐릅니다. 심한 경우에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막염은 대개 3, 4주간 지속되어 어린이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게 앓아서 각막 표면에 상피세포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 전염병은 후진국병이라고도 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네.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2014년 6월에서 8월까지의 여름철 기온 전망을 보면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 8월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즉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여름철을 앞두고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 씻기 같은 개인위생에 소홀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같은 전염병이라고 해도 이 위험도가 다를 예. 텐데요. 가장 위험한 전염병 중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거는 비부려 폐혈증이 가장 네. 위험하고요. 그 환자에서 폐혈증으로 발병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무려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감염 후 36시간 내에 피부에 출혈성 수포가 형성되면서 혈소판 감소 및 범발성 혈관 내 응고병증이 생깁니다. 피부 감염의 경우에는 피부에 궤양이나 괴사 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류로 세균이 침입하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경미한 위장관 증상으로 끝나지만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간경화, 만성감염, 감염 등 간질환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폐결핵, 만성 신부전 등 만성 질환자, 위궤양, 췌장염, 허혈성 장질환 등 위장관 질환자가 해당됩니다. 위자제수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제산제나 위산분비제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도 고려합니다. 네, 보통 전염병을 쉽게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병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예. 할 수 있을까요?
예, 세균성 이질의 치료는 전해질과 수분 공급을 하는 보존적 치료가 기본입니다. 항생제는 증상이 심한 경우나 집단 발병 시 관리를 목적으로 투여하면서 세균 배설기관과 이완기관을 단축할 때 씁니다. 대개 퀴놀론 제제나 3세대 세팔로스포린을 투여합니다. 비브로 폐혈증의 경우는 치료로서 항생제 치료와 적적인 병변 절제술이 있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이 선택 약제이지만 세포탁심이나 시프로플록사신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병변은 괴사된 조직이 있는 경우 절제, 배농, 절개 등 외과적 처치를 시행합니다. 유행성 각 결막염의 치료는 특별한 약이 없으므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2차 감염의 방지, 또 대증요법을 시행합니다. 대개 보름 정도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이 전염병 역시 치료법보다는 예방법이 더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방책에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각종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과 유행성 눈병 등 대부분의 감염병은 철저한 손 씻기로 손쉽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해서 섭취하고 조리한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부로 폐혈증의 경우는 예방을 위해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낚시나 해수욕을 삼가야 하고 만성 간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어패를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합니다.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 영하 5도 이하에서 저온 저장하고 또는 60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하고 섭취합니다. 해산물을 생식하지 않고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날생선을 요리한 도마나 칼 등에 의해서 다른 음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산물을 익힌 다음 바로 먹어야 하며 남기는 경우에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해산물을 다룰 때는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합니다.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자는 약 2주간의 전염 기간 동안에는 놀이방, 유치원 및 학교 등을 쉬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근처에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전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서운 존재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이 면역력 증진,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신경 쓰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